나 할 게임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 2016년에는 이 말이 유독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인데 벌써 굵직굵직한 것들이 왕창 나왔고 또 앞으로 나올 대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이 와중에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 싶은 2016년 최고의 게임 탑10 7월 기준으로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 굳이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저마다 색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게임이라 사실 서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든 추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10위는 레고 배트맨 레거시 오브 더 다크나이트입니다. 레고 게임이라고 마냥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오픈월드 고담시티에서 날개를 쫙 펼치고 깜깜한 도시 밤하늘을 유유히 활공하거나 슈퍼카보다 더 멋있는 배트모빌 타고 부스터 써가면서 고담시티 한복판을 질주하는 배트맨의 간지 터지는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아캄 나이트 순한 맛에 가까운 게임이고요. 그러면서 레고 게임 특유의 통통 튀는 템포로 빵빵 터지는 액션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방식은 단순하지만 귀염뽀짝 푸는 재미가 있는 퍼즐, 그 다음 한 번씩 우참 실패하게 만드는 유머도 한몫 단단히 하더라고요. 배트맨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이 게임을 통해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는 계기부터 해서 조커, 펭귄, 할리퀸 같은 악당들과의 만남까지 시리즈를 쭉 한번 훑어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전투는 레고 게임답게 아주 단순한 방식이지만 전투랑 탐험 양쪽으로 다 쓰이는 보조 무기가 있는데, 처음에 베타랑이라는 수리검 비스무리한 걸로 시작해서 배트맨 전용, 그리고 다른 동료들 전용 각자 개성 뚜렷한 가젯을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액션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 한 명 옆에다 앉혀놓고 분할 스크린으로 2인 협동 플레이 조지기에도 딱 좋은 6회 상쾌 통쾌한 게임 레고 배트맨 레거시 오브 더 다크나잇입니다. 9위는 모험가 엘리엇의 천년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JRPG, 그 향수에 젖어보고자 정말 숱한 게임을 해봤지만 이번만큼 취향 저격 당한 적이 또 있었나 싶어요. 무엇보다 턴제 전투가 아닌 실시간 액션으로 옛날에 성검전설, 이스 같은 게임에 가깝게 그 특유의 감성과 결을 절묘하게 재현했다는 점, 플러스 완전히 현대화된 조작이랑 편의 기능 덕분에 하는 내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한 가지 특이점이 공주, 요정으로 이어지는 서포트 캐릭터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면 왼쪽 아래에 얼굴까지 나오면서 전투, 탐험, 퍼즐까지 다방면으로 써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름 참신한 요소들을 깨알같이 탑재하면서 꿈에 그리던 성검전설의 정신적 계승작 같은 느낌이었고, 스토리는 야만족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세계에서 공주의 가호 마법으로 성벽 안의 사람들을 지키며 왕국의 평화가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견된 한 유적을 조사하러 나간 모험가 엘리엇이 시공을 넘은 천년의 숙명에 맞서게 된다. 이런 정석 JRPG 틀을 벗어나지 않지만 아주 몽글몽글하게 분위기를 꽉 잡아주는 음악이랑 일어성우들의 풀더빙, 훌륭한 연기 덕분에 적절한 텐션으로 안정감 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활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면서 공략하는 보스전도 아주 만족스러운 꿀잼이었고요. 다양한 무기, 보조 무기에다가 더 다양한 버프 효과를 주는 마법석을 바꿔 끼워가면서 빌드 실험하고 캐릭터 육성하는 재미도 쏠쏠한 게임 모험가 엘리엇의 천년 이야기입니다. 8위는 인왕3입니다. 액션 게임 명가 팀 닌자의 내공이 녹아있는 인왕의 전투가 이 3편에 이르러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전투 도중에 사무라이랑 닌자 두 가지 스타일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싸울 수 있게 됐는데, 사무라이는 전작들이랑 비슷한 조작감에 패링이랑 몇 가지 새로운 모션이 추가되면서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방식인 반면, 닌자는 재빠른 움직임과 폭넓은 공중 액션을 특징으로 여러 가지 인수를 다루는 스타일이라서 멀찍이서 수리검이나 폭탄도 던지고 일종의 순간이동, 속성 마법도 구사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옵션이 훨씬 많아진 셈이고, 그 결과 아주 다채로운 손맛, 진화된 액션 쾌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원래 전국시대 이후인 에도시대의 인물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 도쿠가와 다케치요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옥에 삼켜져 요괴가 들끓는 일본을 무대로 이를 막기 위해 싸워나가는 줄거리인데, 점차 헤이안 시대, 막부 말 시대까지 시간여행을 하면서 일본사 유명인들과 함께 싸우는 대체 역사물이고요. 여기에 탐험과 발견의 폭을 넓힌 오픈필드 디자인과 그래픽 발전, 편의성 향상이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어려운 게임을 부담스럽게 느끼던 사람한테 소울라이크 입문작으로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7위는 미나 더 할로워입니다. 작년에 실크송이 있었다면 올해는 이겁니다. 전 이거 스위치2로 했는데 휴대모드로 손에 들고 하기 딱 좋은 그런 게임이고요. 한번 잡으면 멈출 수 없다 하는 느낌으로다가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젤다라이크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임보이 시절 고전 젤다 게임이랑 악마성 시리즈를 적절히 버무린 레트로 감성에 소울라이크도 한 스푼 얹어서 난이도가 만만찮다. 이것도 약간 실크송이랑 겹치는 대목인데요. 삽질 기사를 만든 야트클럽 게임즈 신작으로 게임 자체가 워낙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서 저처럼 마냥 쉬운 것보다는 도전적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손에 땀을 쥐는 맛있는 매운맛을 선사하고, 이렇게 정교한 액션과 영리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치밀하게 짜인 레벨 디자인으로 곳곳에 미스터리가 도사리는 오픈월드까지, 이런 픽셀아트 그래픽만 봤을 땐 상상하기 힘든 반전 꿀잼이 터지는 게임 미나 더 할로워입니다. 6위는 프래그마타입니다. 한국인 디렉터가 지휘봉을 잡은 캡콤 게임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죠. 저는 이거 하면서 무슨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배경은 가상의 미래 우주인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 하면, 레벨 디자인이며 퍼즐 푸는 방식이며 중간중간 허브 에어리어로 돌아와서 무기 장비 슈트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과거 이 우주기지에 있던 사람들이 남긴 수기나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이야기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까지도 너무 잘하는 그 맛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즐기면서 아주 빠르게 엔딩 볼 수 있었던 건 약간 옛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픽, 사운드, 조작감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고, 무엇보다 슈팅 액션을 즐기는 동시에 한 손으로 해킹 미니게임을 풀어야 되는 멀티태스킹 플레이가 꽤나 신선했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할수록 아주 적당하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나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이런 도전과 보상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서 끝까지 피로감 없이 달릴 수 있는 게임이고요. 사실 스토리는 호불호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류의 SF물을 접해본 적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뻔한 스토리에 다분히 예상되는 결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와 휴 두 주인공의 매력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치고, 무엇보다 이게 무려 한국어 더빙이 됐다는 사실, 성우분들 연기도 아주 맛깔나게 들어가서 덕분에 이 클리셰 덩어리 스토리에도 끝까지 몰입해서 뽕 제대로 뽑을 수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5위는 덴샤 어택입니다. 요놈 물건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인디게임들 중에서 아주 가끔씩 진짜 말도 안 되는 꿀잼으로 똘똘 뭉친 인디 갓게임이 한 번씩 나와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 덴샤 어택이 딱 그런 게임이고요. 쉽게 말하면 전차로 장애물 돌파하고 묘기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코스를 완주하고 점수 따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일단 개성 넘치는 일본 만화풍 아트가 게임의 톤을 확 살려주면서 눈욕이 확실하고,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신나는 음악이 버릴 트랙 없이 하나하나 개쩔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깔린 판 위에서 게임 플레이가 춤을 추는데, 막 좌우로 레일 옮겨가면서 드리프트 비스무리한 것도 하고, 경적으로 장애물을 부수거나 환경 상호작용 하다가 벼랑 끝에서 신칸센 대탈선 점프한 다음 무슨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에서나 볼 법한 360도, 540도 킥플립을 전차로 시전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여러가지 기술들을 던져준 다음 가면 갈수록 더 골 때리는 코스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전차 대신 배 같은 걸로 달리질 않나, 무슨 용잠을 돋는 보스전을 하질 않나,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거든요. 스토리는 기후재난으로 분열된 미래 일본에서 라멘 배달부로 전차를 운전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전차 운전 기술로 최강자를 가리는 덴샤 어택이라는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세계 최고의 덴샤 어태커가 될 거야 하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약간 원피스 돋는 전개고요. 소닉 어드벤처, 제셀 라디오, 크레이지 택시 같은 톡톡 튀는 드림캐스트 게임 바이브가 느껴지면서 근래 보기 드문 참신한 플레이 덴샤 오타쿠입니다. 4위는 포르자 호라이즌 6입니다. 명실상부 원탑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 이번엔 배경을 일본으로 잡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화 같은 오프닝 레이스로 시작해서 다채로운 레이스에 도전하고 축제를 즐기는 과정을 몰입 빡 되는 한국어 더빙과 함께 쭉 따라가는데, 로드레이싱, 비포장 레이싱,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미니 트럭으로 음식 배달하기 같은 깨알 같은 이벤트도 참여하고 새 차도 얻고,
그냥 자동차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까지 다 누리는 게임. 다 떠나서 이 배경이 일본이라는 사실은 미치는 거죠. 신칸센 전철이랑 나란히 달린다든가,富士山을 배경으로 눈길 레이스를 벌인다든가, 그리고 일본 레이싱 하면 떠오르는 그 고갯길에서 이니셜 D 관성 드리프트 시전할 수 있으니까요. 전작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일본의 화려한 도시랑 운치 있는 자연, 유명한 관광지의 전경으로 눈호강도 하고, 일본 애니 음악 내지는 J-POP 빛나는 음악과 함께 귀호강도 하면서 질주하는 맛이 끝내주는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6입니다. 3위는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입니다. 소름 돋는 공포랑 짜릿한 액션.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맛돌이 짬짜면 반반 치킨 같은 게임이죠. 1인칭과 3인칭 시점 카메라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연약한 여자 조사원 그레이스 애쉬크로프트와 무적의 특수요원 레온 S 케네디, 거의 극과 극으로 다른 두 주인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게 되고요. 그레이스는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홀로 폐허가 된 호텔 현장에 발을 들이는데,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음모에 휘말리지만 같은 사건을 다른 입장에서 뒤쫓던 레온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위기에서 탈출하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얽힌 두 사람이 과거를 마주하고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라쿤시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줄거리입니다. 가녀린 그레이스로 플레이할 때는 오싹한 분위기에서 타이트한 긴장감을 즐기다가 레온 파트로 바뀌는 순간 그 긴장이 탁 풀리면서 나이만큼 더 묵직해진 액션을 시원하게 펼치는데, 그레이스로는 너무 힘겹게 헤쳐나온 사지를 상남자 레온 성님이 어깨 쫙 펴고 들어가서 손도끼, 전기톱, 샷건, 나중엔 로켓 런처까지 그냥 잡히는 대로 쓰면서 쓸어버릴 때 그 쾌감이 잊혀지질 않네요. 2위는 007 퍼스트 라이트입니다. 화끈한 블록버스터 첩보 액션 게임, 이렇게 진하게 즐긴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일단 사실적인 그래픽과 시네마틱 연출 양면으로 높은 시청각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고요. 잠입, 슈팅, 세트피스 액션, 3박자가 잘 어우러지면서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그런 게임인데,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기존의 007 시리즈,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보통 노련한 중년, 베테랑으로 등장해왔지만 여기서는 그 프리퀄 느낌으로 젊은 해군 항공병인 제임스 본드가 연습으로 한 특수작전에 투입된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요. 무모하고 독단적인 청년이 위기를 딛고 요원으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줄거리가 퀄리티 높은 각본과 연기로 흡입력 있게 펼쳐집니다. 이 게임은 일단 잠입부터 좀 급이 다른 게 아주 세심하게 짜인 레벨 디자인이랑 동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마리를 잡고 어떤 길로 향할지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고 돌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샌드박스 요소가 적당히 가미되어 있고요. 여기에 손맛 좋은 슈팅 액션, 박진감 넘치는 세트피스 액션까지 적재적소에 빵빵 터지면서 제대로 찢은 게임 007 퍼스트 라이트입니다. 1위는 붉은 사막입니다. 한국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봐도 2026년 이거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게 저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 떠나서 오픈월드 스케일이랑 디테일 면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신세계를 경험시켜줬고요. 시중에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이 빠지는 함정이죠. 그냥 크기만 하고 보기에만 그럴싸한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 넘치는 세계다. 일단 이 오픈월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신박하고 골 때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입에서 불을 뿜는 중세 판타지 속 드래곤을 타고 날다가 갑자기 최첨단 제트팩이나 로봇을 타고 날지를 않나. 시공간적 틀을 깨고 이 다음엔 뭐가 나올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점이 붉은 사막의 킬포인트 같고요. 신비주의 컨셉의 스케일 큰 퍼즐들도 풀면 푸는 대로,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매력 넘치고, 게임 속 게임처럼 느껴지는 용병단 세력 확장, 시뮬레이션 컨텐츠도 놀랍도록 깊이가 있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삼삼하게 즐겼는데, 뭐니뭐니 해도 최고 꿀잼은 역시 전투였습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어렸을 때 즐겨했던 게임, 심취했던 만화 같은 장면들이 연신 튀어나오면서 패싸움이면 패싸움, 보스전이면 보스전,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직접 전세를 뒤바꾸며 싸우는 영웅이 된 감각까지 아주 신박하고 자유도 높은 전투를 이 드넓은 세계에서 원 없이 즐겼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오픈월드 게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붉은 사막입니다. 여기까지 2026년 지금까지 최고의 게임 탑 10 픽해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많아서 연말에 다시 순위를 매긴다면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여러분이 올해 가장 진하게 즐기신 게임은 뭔지, 제가 미처 못 다룬 작품 중에서도 이건 진짜 좋았다 싶은 추천작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게임통 채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국내외 게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꿀잼 챙겨가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착!